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이라는 거 투자했습니다. 아니면 뭐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하는데 10% 마이너스가 났어요. 너무 슬퍼요. 네. 그래서 얼마큼 투자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투자했대요. 그래서 1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10만 원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잠을 못 잘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네.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소비하는 순간 내가 100만 원어치 가난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카드 긁었으면 이자도 있고. 이자도 있고 내가 오늘 소비해서 내가 오늘 어떤 비싼 백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원금 보장에 몰두한다든가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거 원금 보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거 심각하구나 한국은. 네.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거다. 어떤 현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제가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면 네. 부자가 되려고 그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커피 마시지 마라.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했더니 나한테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네. 200만 원 벌려고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커피조차 사 먹지 말라고 그러면 좀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나한테도 상을 줘야 되는데 네. 커피 한 잔쯤이면 좋다.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거죠. 어떤 부분에서요? 내가 200만 원을 벌려면 뼈를 빠지게 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커피 하루에 10,000원 소비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3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런데 월급에 뼈 빠지게 일한 거에 15%가 커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내가 뼈 빼가지고 그냥 커피랑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신기하게 금융 문맹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선물한다는 거를 커피를 선물하는 사람이 있고 비싼 백으로 선물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거를 나를 투자를 통해서 네. 내가 이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하겠다. 그게 나한테 페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투자가.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소비를 나한테 선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나한테 선물해야 되죠. 신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경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50 됐을 때 10억 원 있어야 되겠다. 네. 뭐 5억 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분위기, 네. 그다음에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들,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고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게 다 엮여져 있는데 한국이 노후 준비 안 되고 경제 독립 안 된 게 가장 심한 거죠. 내가 주식 투자해서 10% 벌었다, 10% 손해봤다. 너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투자하라는 거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지. 네. 매일 컴퓨터에 앉아서 그 트레이딩 하라는 게 아닌데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반적인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네. 금융 문맹 탈피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병폐가 그런 그 사교육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썼을 때 1년에 1,200만 원이 들어가고 10년이면 1억 2천, 복리까지 되면 한 3, 4억을 쓰는데 그 사람이 3, 4억을 벌어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없이 하잖아요.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교육비. 사교육비,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 부자처럼 보이려 가는 거, 명품백 사는 거, 뜯어버리지 않은 것도 많은 거예요, 집에.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질병이죠. 다 옷장에 옷들이 아직 택도 안 뗀 것들이 그렇죠. 옷장에 있는데 또 네. 새 옷을 산다거나. 그게 질병이죠. 근데 그분이 뭐 돈이 뭐 월급이 뭐 몇 억이다 그러면은 네.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빠듯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아까운 게 그게 투자로 바뀌면 네. 너무너무 재미난 라이프가 됐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될 텐데 왜 소비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할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근데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돈을 버리는 데 익숙해진 거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 안 해요. 네. 금수저가 흙수저 되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나라가요. 어느 나라건. 어느 나라건 금수저가 흑수저 되는 건 쉽다. 네. 왜냐면 부자 3대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금수저는 쓰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버는 데는 익숙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내 주위에서도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다가 엄청나게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부자 중에 가난해지는 사람. 예, 그 거의 뭐 90% 확률로. 그 테슬라 그 주주총회죠. 네. 그다음에 그 배터리데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왜 한국에서는 저런 기업이 안 나올까? 테슬라 같은. 네. 한국처럼 나오기 쉬운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몇백 조잖아요. 네. 우리 한국의 시가총액 다 합해도 1,60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 인프라도 다 있는데. 인프라 있죠. 그다음에 땅도 좁으니까 각 골목마다 그 차지하는 스테이션 만들 수 있죠. 한국은 엄청난 기회가 있는 나라예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포텐셜인 나라가 없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죠. 외국은 잘 못 다니죠. 종교 분쟁이 없죠. 부지런하죠. 한국은 다 갖췄어요. 근데 금융이 문명인 거예요. 지금식으로 가면요, 10%의 부자만 생기고 90%는 가난하게 돼요. 금융을 모르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부를 나눠주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금융이. 당연하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법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금융 지식도 없을 뿐더러 네.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러니까 계속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했을 때는 세금을 안 매겨요. 그 양도세.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막 엄청난 세금을 때리죠. 부자인 네. 경우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만 세금을 깎아주고 한국도 그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는 기업을 소유한다는 거니까 다 자본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뿌리 깊은 거예요. 주식하면 안 된다. 딱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생태계 네. 이 우물이 막 넘쳐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네. 애플, 아마존, 네. 그 테슬라, 넷플릭스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돈이 받쳐줘야 되죠. 네.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미국은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나오고 뭐 애플도 나오고 구글도 나오는데 네. 한국이 지금 안타깝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주식에 투자해라. 네. 그다음에 창업을 해라.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돈들이 그 창업 아이디어에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되거든요. 조 단위의 부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 네. 그 소확행 뭐 이런 거에 그건 굉장히 시시한 얘기고 작은 얘기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 엄청난 기회가 있는 나라고.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 협동을 해야 되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뭐를 싸우죠? 시험으로 싸워요. 너 몇 점 받았어?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너무 놀란 게 은행 들어가는데 은행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왜 저렇게 싸울까? 이쪽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네. 전부 공무원, 은행원 네. 거기 좁은 길에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려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돈을 다 노인들이 갖고 있고 80%의 돈을 부동산 아니면 은행 예금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그러고 큰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친구끼리 창업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 제도라든가 우리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냥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의 혁명이. 그러니까 내가 인풋한 거와 아웃풋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만큼 인풋했는데 내가 아웃풋이 뭘까? 그래서 창업했을 때 내가 성공할 확률이 뭘까? 그래서 성공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의 부를 이룰 수가 있을까?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창업에 훨씬 유리하죠. 창업은 업사이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취직하는 건 다운사이드밖에 없거든요. 업사이드는 월급 조금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나이 들수록 퇴직이 가까워지는 그 거죠. 다음에 월급 별로 안 올라가는 건 네.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길을 택할 거예요? 그것도 금융 문명인 거예요. 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적인 문화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내가 실패하면은 내가 창업해서 실패하면 사람들 나를 비웃겠지. 아니면 내가 뭐뭐 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네.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시대에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런 위험을 테이크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원금 보장이라는 거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남았다고 보거든요. 네. 일본처럼 되느냐, 정말로 이스라엘 같이 엄청난 나라가 될 거냐. 네. 그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돼요.
집이 가난해서 학벌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안 된 이유를.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긍정이에요. 우리 한국도 저는 이제 이 시대가 왔다고 보고 이제 창업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돈이 일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장기 투자하고 카지노 한 것처럼 막 20% 벌고 30% 벌고 그걸 좋아하고 그거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네. 주식 투자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는 기술로 착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변동성은 매일매일 주식이 변하는 거랑 맞출 수가 없지만 내가 어떤 그 종목을 발견했거나 어떤 펀드를 발견했거나 어떤 회사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이제 야 이거 엄청난 사람, 이 경영진은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테슬라를 살 때 왜 샀겠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그 비전이 뭘까? 거기 보고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접한 사람은 창업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그런 주식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좋고, 네. 그 돈이 계속 주식,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지 말고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가장 효과가 없는 돈이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80%의 자금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는 평생 그 집 하나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부동산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네. 그 리스크를 택하는 거를 즐거워해야 되죠. 내가 어떤 주식을 사거나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이 종목을 골랐을 때 이게 10년 후에 네. 엄청난 회사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빚내서 하는 게 아니고 월급의 일정 부분만 하라는 거죠. 네. 저는 이걸 보신 분들도 있고 손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노후 준비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냥 5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식으로 본 게 지금 500만 원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0만 원 갖고 노후 준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럴까? 그거 가지고 그 찾아서 또 돈 쓰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전혀 주식 투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는 내가 500만 원 벌고 500만 원 잃어버리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했더니 복리 효과를 통해서 네. 소비할 거를 투자로 바꿨더니 내가 50 됐을 때 10억이 되더라.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 라이프를 살아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부동산이 네. 그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부를 창출할 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300만 원이건 400만 원이건 네. 내가 앞으로 내 부를 계속 창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부동산이 더 올랐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고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잃으려고 그래요. 손해 보려고 그래요. 돈을 벌려 그러죠. 보려고 그러죠. 네. 거기에 내가 내 재산을 거기다 넣어야지. 부동산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일하려고 하지 않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를 가능성이 큰 것뿐이죠. 그 부동산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여태까지는 부동산이 일리가 있었죠. 집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계속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네. 네. 노인층이 늘어나게 되고 네.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되면서 큰 집의 수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무조건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게 개인뿐만 아니에요. 회사도 그래요. 네.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가보세요. 건물 있나? 다 새 들어 살죠. 건물을 사는 순간 너무나 귀찮은 게 많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건물을 사는 순간. 네. 네. 근데 한국은 무조건 건물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막 주식 투자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주식 투자 왜 하냐고 그랬더니 건물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작은 돈으로 가장 노후 준비하는데 빠른 길이 내가 경제 독립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주식인 거예요. 일본 같은 데 보면 30년 동안 부동산이 70%가 날라갔어요. 100이었으면 30이 됐어요. 지금부터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엔 무조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40~50%가 주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한국은 2%밖에 안 돼 있어요. 2%요? 2%밖에 아니 퇴직연금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힘든 지금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거. 근데 다행히도 젊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걸 굉장히 좀,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기왕에 하는 거면은 내가 이 퇴직연금 계좌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시작을 그걸로 해야 돼요. 시작을 퇴직연금을 알아봐야 되는 그냥 거죠. 센 계좌 트는 것보다는 이걸로 그렇죠.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하는 운영. 네. 그다음에 회사도 몰라. 회사도 모르고. 그럼 뭐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지. 뭐 아무도 관심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퇴직연금이 그게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그쵸. 전체 규모는. 전체 규모도 크고 그게 한 250조 되죠. 250조 되는 거에 2%만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예요? 아 그래요? 특히 주식형 펀드죠. 이건 펀드만 가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미국 뭐 40% 50% 뭐 30% 어디 일본 10% 이런데 네. 한국은 못 그려요. 이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바닥에 붙어 있구나. 붙어 있는 거지. 아니 2%면은 그 이게 2%라고 결정한 누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퇴직연금이 250조니까 2%로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무적의 건강한 자금이잖아요. 네. 건강한 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네. 막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유도를 한 거예요. 주식으로. 지금 이거 250조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개인이죠. 개인. 그냥 각자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내 계좌 지금 새로 터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일단 이거부터 해야겠네.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거 부족해요. 이제 더 해야죠. 네. 그래서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연금 저축 펀드요. 네. 그래서 1,800만 원까지 한 사람당 가능해요. 그러면 55세까지 찾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55세까지 못 찾는다. 네. 대신에 세금 혜택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무조건 다 채울 필요 없어요. 네. 근데 400만 원까지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65만 원 돌려줘요. 그러니까 얼마를 채우면요? 400만 원. 400만 원을 넣으면 65만 원을 준다고요? 예, 세금 공제를 해준다. 그렇죠. 65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인컴에 따라 틀리지만 네. 대략 이제 젊은 월급쟁이는 월급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세금 혜택을 받는 그 금액이 한 60만 원에서 65만 원 돼요. 연간. 그러니까 네. 지금 2달 남았잖아요. 네. 그 400만 원 넣게 되면 네. 65만 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죠. 연저펀. 연금저축펀드. 네. 연저펀.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네. 연접번. 네. 이거 네. 이거는 어디서 하는 제도예요? 그거는 그 한국의 저기 연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저기 노후 준비 도와주려고 그런 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 이런 데서는 이런 거를 유튜브에 그 신사임당 채널 같은 데다 광고를 해야지. 이거를 아니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안돼 신사임당부터 해야 돼요. 처음 몰랐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네.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400 채웠니? 이런 거. 그렇죠. 네. 400 채. 근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내가 400 넣으면 60만 원 돌려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00만 원 펀드에 투자했는데 네. 그 설사 10% 손해 보더라도 네.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65만 돌려주니까 25만 원 이득이죠. 그래도 이득이잖아요. 네. 내가 세금을 낼 게 많은 사람이면은 세금이 좀 걸린다. 이러면 이거는 연저펀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네요. 그 점 깔아야죠. 그리고 1,800만 원이 그럼 이거 연금저축펀드랑 아까 얘기하셨던 이 연금 계좌랑은 또 다른 거예요? 퇴직연금하고 퇴직연금. 다른 거죠.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가 하는 거고. 네. 회사에 내가 뭐 그거 내가 취직한 사람들. D인지 D인지 그렇죠. 처음에 들어갈 때 선택하라고 뭐 해가지고 그거. 그렇죠. 그 퇴직금. 그러니까 옛날엔 퇴직금이었지만 이제 그 제도가 바뀐 거예요. 네. 그 퇴직연금 제도라고 그래서 네. 옛날엔 퇴직금은 회사가 막으면 없어져요. 이제 한국이 유일하게 그 DC형 비중이 가장 낮고 DC형조차도 주식에 들어가 있지 않고 원금 보장량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부에도 계속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엄청난 돈이다. 이 돈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이 돈이 그냥 적립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일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 일본하고 네. 똑같은 거거든.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든. 저기 옷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이런 돈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생겨서 창업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근데 퇴직할 때 퇴직금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퇴직이 내년이면 그럴 수 있죠. 아, 그렇죠. 근데 뭐 길게 생각하면. 20년 있다가 하면 그건 다른 얘기. 그래서 양질의 자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은 그럼 회사를 네. 이직할 때는 또 이게 끊기잖아요. 아니에요. 옮겨 그걸 IRP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거는 그 이제 새로운 회사 가서 똑같이 할 수가 있죠. 아, 지금 그 존 계좌에 이어서.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3년 있다, 5년 있다가 10년 있다 내가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면 네. 아 그때 시작한 게 너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죠. 네. 돈을 함부로 쓰게 되지 않고 돈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돈을 더 알게 되면 돈을 더 부자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네, 되고 네, 네. 그게 이제 유태인처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 잘못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서 커요. 주식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네. 그래갖고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그게 이제 그 금융에 대한 그런 공부에 부족해서 그런 거죠.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진짜 너무너무 극단적이죠. 주식하면은 도박. 그게 잘못된 거죠. 만날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부동산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네. 그러면 한 2, 30억이 부동산인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 목표가 되면 굉장히 실수가 크죠. 네, 네. 예. 그리고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하고 또 일하지 않는 돈이고 네. 그것보다는 그 하루에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꾸준하게 내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네.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 메디가 될 거예요. 강대국이 되겠죠.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미국, 중국, 한국이요. 3대 강국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금융 문명이 탈출하는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금융 지식을 갖는 게 그 나라의 그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라이민이 뭐 네. 또 뭐 옵티머스 네, 네. 그런 게 왜 생길까요? 다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는 사람도 문명이고 사는 사람도 문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 독립을 이루어야 부자가 돼야 그 나라는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는 엄청나게 부자고 90%는 많이 이제 가난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절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치안도 힘들어지고 범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야 될 에너지가 다 안으로 쏘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네. 또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돼요. 미국의 애플이나 무슨 아마존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요. 끊임없이 M&A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이 중요한 거죠. 주식을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그 한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 네.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장해서 또 엑시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회사를 파는 거예요. M&A가 활성화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싶어지는 거죠. 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창업을 한 거를 사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생태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인데 미국은 M&A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한국도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은 안 일어나고 있죠. 주식에 대한 잘못 생각한 게 있고 네. 전부 부동산에 몰려 있고 그러니까 다 자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깨워야 돼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대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집을 파실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